로스앤젤레스의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악마의 바람으로도 불리는 산타애나 폭풍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카렌 베스 LA 시장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A 산불에 휩싸인 채 주택 내에 갇힌 남성과 반려견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범죄와 관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퀸즈보로 다리에서 교통 혼잡세가 부과되며 운전자들이 예기치 않게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 영사관이 안전상의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한 남성이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제플러의 항공기에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악마의 바람으로도 불리는 산타애나 폭풍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산불은 LA 곳곳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을 비롯한 주민 수십만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LA 서부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팰리세이즈 산불, LA 동부 알타디나와 패사디나 쪽으로 이튼 산불, LA 북부 실마에서 발생한 허스트 산불,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10번과 405번 프리웨이 근처 우들리 산불까지 모두 4개의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는 지금까지 5,000에이커 이상이 전소됐고 건물 약 1,000채가 소실됐습니다. 산불 발생 6시간 만에 축구장 면적의 700배가 불탔고 약 3만여 명의 주민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상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0%입니다. 패사디나 쪽의 이튼 산불로 인해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도 상당히 많다고 당국은 전했는데 아직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튼 산불로 건물 100채 이상이 손실됐고 전체 2,227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현재 패사디나와 아케디아로도 대피령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글렌데일과 라카니아다 플랜트리지 그리고 몰로비아로 대피령이 확대됐습니다. 글렌데일 시정부의 경우 한국어로도 공지가 나갔습니다. 약 12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 중인 LA 한인타운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들도 오늘 새벽부터 필수품만 겨우 챙겨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패사디나와 아케디아 등을 포함해 LA 일대 2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산불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기상당국은 강풍이 계속 불어 산불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국은 소방대원 250명 이상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헬기를 잘 띄우지 못하는 등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센테나로 불리는 강풍은 인근 네바다주와 유타주로부터 불어오는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으로 가을과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데 바람이 허리케인급 속도로 불며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악마의 바람으로도 불리웁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산불로 대규모 대피에 이어 2명이 사망하고 1,000개에 달하는 구조물이 불에 타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카렌 베스 LA 시장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기련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 속에 일명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국지성 돌풍까지 시간당 100마일에 가까운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LA에는 전체 미국 내 한인의 5분의 1 수준인 23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한인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프리카에서 정치적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카렌 베스 LA 시장을 향한 분노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베스 시장을 향해 사임하라며 지금 왜 가나에 가 있는 거냐, 가나에서 뭘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베스 시장을 조롱하며 시장님, 가나는 어떤가요? LA는 지금 그저 불에 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없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니까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가나 대통령 존 드라마니 마하마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일행 3명과 함께 가나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편 LA에서 산불에 휩싸인 채 주택 내에 갇힌 남성과 반려견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길어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부 최대 도시 LA에서 4개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비상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국지성 돌풍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튼 산불로 인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조물이 전소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에 사방이 휩싸인 주택에 갇힌 남성과 개의 영상이 공개되며 악몽 같은 상황의 긴박함과 심각성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로 인해 주택이 불길에 휩싸인 가운데 주택 안에는 남성과 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집안을 서성거립니다. 금방이라도 집안을 삼킬 듯한 무서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보이는 속에서도 남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반려견을 향해 괜찮을 거라고 진정시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염은 하늘 높이 활활 타오르고 집안은 뿌연 연기와 검은 연기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어디로 탈출해야 할지 몰라 하며 창문도 문도 닫은 채 화마에 둘러싸인 모습입니다. 해당 영상은 오늘 아침 기준 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현재 개와 두 주인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물건만 훔쳐도 구금당하고 추방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범죄와 관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들뿐만 아니라 물건만 훔쳐도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공화당 의회가 트럼프 공화당 독주 시대에 걸맞는 2025년 첫 번째 표결 법안으로 이민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살인과 강도, 폭행, 성폭행 등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물건만 훔쳐도 반드시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불법 체류자들의 구금 대상들은 물건을 빼앗는 강도, 물건을 훔치는 절도와 방화 등 덜 위험한 범죄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반드시 구금되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추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법무부가 각 지역 사법 당국에 새로운 구금 대상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을 즉각 연방 당국에 통보해 구금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비협조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회가 119대 회기 첫 번째 표결 법안으로 선택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조지아의 간호대생이던 레이큰 라일리 양이 공원에서 조깅 중에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입국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용의자는 불법 입국을 시도했다 체포됐는데도 석방됐고 그 후에도 절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금당하지 않아 성폭행 시도,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연방 상원은 라일리의 생일인 오는 10일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더 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라일리 법안은 지난해에도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방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면서 이번 법안을 비롯한 각종 이민 규제 강화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기 재임 기간에도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활용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엄격한 요건 없이도 관세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통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보편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고문들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보다는 무역법 제338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의 상거래에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 새로운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역법은 대통령이 특정 제품 범주에서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적 보복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비상사태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2019년에도 남부 국경 지역 위주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멕시코 관리들이 워싱턴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직접 협상한 후 관세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미국 남부 지역의 상공회의소 등의 기업 로비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퀸즈버로 다리에서 교토 혼잡세가 부과되며 운전자들이 예기치 않게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MTA는 법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함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에드코치 퀸즈보로 다리에서 새로운 $9 교통 혼잡세가 부과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예기치 않게 요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부 구간에서 이스트 60번가로 나오는 운전자가 주요 영향을 받는데 이곳이 교통 혼잡세 부과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상부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드라이브로 빠져 요금을 피할 수 있지만 퀸즈에서 이스트 60번가로 바로 내려오는 운전자는 요금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혼잡세 제도는 뉴욕을 가장 비싼 도로 이용 도시로 만들었으며 피크 시간대에는 맨해튼 60번가 남쪽으로 운전할 때 $9를 내야 합니다. MTA는 이 제도가 2019년 법안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며 법을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이 제도를 함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운전자는 이를 끔찍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운전자는 MTA 회장이 제도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결국 모든 것이 돈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불법 선거 자금을 수령한 대가로 튀르키예 영사관에 대한 소방 안전 점검을 빠르게 진행하고 임시 사용 허가를 내려줬다는 이유로 기소된 가운데 튀르키예 영사관이 안전상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튀르키예 영사관이 안전 점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5층 건물은 9월 26일 뉴욕시 빌딩국으로부터 임시 사용허가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었고 10월 이후로 공식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021년 시장선거 불법 선거자금 모금 사건과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튀르키예 영사관 사용을 빠르게 승인해준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브래드 랜더는 에릭 애덤스 시장과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안전점검을 무시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건물 거주자와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자신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4월에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637개의 사무형 건물 중 200개 건물이 평균 3년 반 동안 임시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어제 버스턴 로겐 국제공항에서 한 남성이 이륙을 위해 활주로 향하던 jetblue 항공기에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jetblue 항공기 랜딩기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과 함께 jetblue 항공기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원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경 보스턴에서 푸에르토리코 산호안으로 향하던 jetblue 항공편에서 한 남성 승객이 돌연 비상구 문을 열고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란 승객들은 그 남성을 재빠르게 제지했으며 매사추세츠 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NBC 보스턴에 따르면 목격자는 이 사건이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 사이의 논쟁 후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가 기내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뒤에 있는 승객들이 싸우고 있다며 아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보려고 하자 여성이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화가 난 남성이 중앙 통로를 달려가 비상문을 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정된 비행기가 지연됐으며 체포된 남성은 오늘 보스턴 동부지방법원에서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적 법안인 소셜 시큐리티 공정법의 서명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교사와 소방관, 정부 공무원 등 250만여 명의 소셜연금 혜택이 확대됩니다. 법안은 지난해 연방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통과한 데 이어 임기 만료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세칙과 지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연방의회 예산국은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늦어도 12월까지 월 평균 $360의 소셜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다른 수혜자는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을 배우자로 둔 10만 2천여 명의 공공분야 종사자들입니다. 영국 옥스포드대 출판부가 펴내는 영어 사전에 달고나, 형을 비롯해 한국 문화에서 나온 7개 단어가 올랐습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단어 업데이트를 통해 노래방, 막내, 찌개, 떡볶이, 판소리가 사전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어에서 나온 단어가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오른 것은 2021년 9월 K-드라마, 한류, 먹방, 대박 등 26개 단어가 대거 포함된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한국 관련 단어들은 한국 음식이나 호칭 등 문화적 의미가 깃든 것으로 특히 영어권에서 큰 인기를 끈 K-컬처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4,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빚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들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하는 연방 최종 규정이 시행에 돌입해 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의 최종 규정에 따라 $500 이하 의료비 빚이 삭제된 데 이어 모든 의료비 부채가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돼 1,500만 명이 추가로 평균 20포인트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몰개지, 자동차 할부금 등 승인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 몰개지의 경우 매년 2만 2천 건씩 승인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소비자금융보호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인 1,600만 명은 현재 $1,000 이상의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가운데 공유 택시 플랫폼인 리프트가 1월 한 달 동안 승객들에게 교통 혼잡료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버, 리프트, 기타 앱 기반 공유 차량에는 운행당 $1 50센트, 택시에는 운행당 75센트씩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교통 혼잡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리프트는 1월 한 달 동안 리프트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리프트 이용 중 교통 혼잡료가 부과될 때마다 $1 50센트 크레딧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받은 크레딧은 리프트 또는 시리바이크 이용 시 사용 가능하며 수령 후 일주일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